담화의 개념과 특성. 담화의 밑줄. 담화라는 건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하기. 근데 이제 말하기인데요. 우리가 언어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글로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담화라는 건 발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글로 쓴 것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화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하는 이, 글쓴이라고 되어 있고 듣는 이, 읽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담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단원에서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상황적 맥락이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 혹은 듣는 사람의 살아온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정신 상태를 이루고 있는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상황 맥락은 예를 들어서 너네끼리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몇 시니라고 물어보면 진짜 궁금한 거잖아. 근데 똑같이 수업 시간에 천세윤이 늦었어. 근데 내가 세윤이한테 몇 시니 했는데 5시 5분인데요? 이 지랄하고 있으면 어때? 귓방망이 맞잖아. 이건 상황 맥락을 잘 못 파악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윤이 할머니가 세윤이한테 어이구 우리 강아지라고 했어. 근데 세윤이가 갑자기 할머니 저 개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들은 거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 21페이지 봅시다. 담화의 개념 보겠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 밑줄 별표.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개념 정도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번 시험만 외워놓고 까먹어도 됩니다. 알겠죠? 담화의 구성요소. 구성요소에는 담화의 참여자인 말하는 이 밑줄 화자라고 적어주시고요. 듣는 이 밑줄 청자라고 적어주시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밑줄 맥락 밑줄. 그래서 총 몇 가지다? 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 내용과 맥락 이 4가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의 밑줄. 자, 발화가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담화가 뭐라 했어요? 문장이 모인 거죠. 그러면 발화가 모여서 담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말하는 이가 담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쉽죠? 다음 오른쪽 맥락 보겠습니다.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의 체크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문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청자의 살아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화의 특성 보겠습니다. 통일성, 응집성, 별표. 이건 고3 때까지 알고 계세요. 통일성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세윤이한테 세윤아 숙제했어? 공부했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나한테 세윤이 저 오늘 점심에요 흰둥이 사료를 먹었어요. 이 지랄하고 있으면은 이거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이건 통일성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응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가 나한테 저 오늘 흰둥이 사료 먹었는데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응집성이 없는 거야. 응집성이라는 것은 응이 서로 응대하다의 응자고요. 집은 집약하다의 집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장끼리 끈끈한 관계를 맺냐 안 맺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이제 이걸 응집성을 갖춰서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접속사들 있죠. 접속 부사들.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응집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훈이가 나한테 말할 때는 제가 오늘 흰둥이 사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넣어주는 게 응집성을 키워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세훈이 이해됐어? 맛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담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 자, 다음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보고 담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어때요 둘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부하는 상황이죠. 누구랑 누가? 유미하고 성현이가.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반과 후. 왜? 오후 3시 반이잖아요. 3시 반이면 집에 갈 때 됐잖아.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교실이다. 도서관 어때? 왜 물어봤어? 도서관에서 뭐 하자고? 떡볶이 먹자고? 아니 공부하자고. 그래서 공부하자는 걸 제안하는 의미다 라고 상황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의 활동을 통해서 담화가 무엇인지 짝과 이야기해보자. 담화란 무엇일까? 말하는 이 체크, 듣는 이 체크. 아까 구성요소 4가지죠. 그 다음에 내용과 뭐가 있어요? 맥락이 있어야겠죠? 내용 맥락 써주세요. 담화의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단이다.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 장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시간, 장소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다음 장.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가보세요. 뭐예요? 밥 먹고 있지. 나는 뭐예요? 강냉이 털러 갔어요. 가보겠습니다. 식사하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맛있게 먹었니? 라는 이야기죠. 나는 뭐예요? 너 강냉이 괜찮니?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이게 상황 맥락을 파악한 이야기, 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뭐 2의 1 볼까요? 가는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거고요. 나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가 나중에서 어떤 쪽에 어울릴까요? 음식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맛있게 먹었나요? 물어봤는데 이가 좀 시렸어요 하면 뭐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음식이 너무 짰어요. 이게 니은이 1번에 들어가야 되고 이가 좀 시렸어요는 나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진짜 만약에 이게 헷갈리잖아? 그럼 약간 능지가 좀 문제가 있어. 알겠지? 헷갈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걸. 뭐하고 있어? 아직 시간이 여유로워.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미친놈 5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언제? 상황이 지각하기 5분 전 어디서? 학교 정문 앞에서. 나는 수업 시작하기 5분 전 어디서? 교실 안에서.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 괜찮아. 가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는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일상생활에서 같은 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예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세윤이한테 몇 시니? 했는데 이 새끼가 5시 10분이요? 이지랄하고 있으면 귓방망이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별표. 아까 말했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교를 잘해야 된다고. 자,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 주연이 고모집에 오랜만이지 너 주려고 쌀을 사서의 체크.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주연이 어때? 고모 갑자기 고모 쌀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 밑줄. 이걸 쌀을 산다. 어때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아래 2번 봅시다. 담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때요? 할머니가 뭐하고 있어요? 인터넷 딱 보다가 애들이 막 이상한 단어 쓰고 있으면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그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차리가 없다는데 어때? 반찬 존내 많지? 그치? 그럼 외국인은 미친놈들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뭐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심플해 진짜. 사회문화적 맥락은
청자와 화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상황 맥락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장소, 다른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봅시다. 다음 방송 대본에 들어간 담화의 특성. 해설자.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무식 떡볶이.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숭덩숭덩 자른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가봅시다. 달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의 체크. 어때? 아까 접속사라 그랬지? 이건 응집성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래서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해? 존나 이상하지? 그래서 이건 응집성을 해쳤다. 응집성 해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접속 부사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한 비법. 세월 속의 오랜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합니다.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쫄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을 자칫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달인은 그 단점을 잘 극복했답니다.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못을 촬영하는 달인표 떡볶이.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그것의 체크. 그것이 뭔데? 그치? 두꺼운 양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응집성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것도 응집성이야. 그 이유는 그것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했던 거를 뒷문장과 또 겹치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응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이런 대명사들, 지시 대명사들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다음 손님들 반응 중에서 가에 넣기 적절한 거, 가게문을 한 달 닫아 없어 아줌마가 성실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가에서 뭐예요? 맛이 어떨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 뒷부분에 뭐예요? 맛이 특별해요 라고 했지. 근데 앞부분 손님 이름 뭐에 대한 이야기? 아줌마 성실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주제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났지. 그래서 이건 통일성을 해친 거죠. 통일성 X. 2번이 바로 뭐예요? 건강한 맛, 진정한 떡볶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통일성에 해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2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개 많이 남았네. 자, 그래서를 적절하게 바꿔보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자.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등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담화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몇 번을 헹궈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한다. 이거에 대한 체크.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또 지문 쉽다고 대충 넘었다가 또 문제 풀 때 존내 틀리지 말고. 4번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접속어나 지시가 잘 써야 되고요. 통일성에서 어긋나야 돼? 안 어긋나야 돼? 안 어긋나야 돼.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이 떡볶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응집성과 통일성을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집성을 잘 지키는 거 오른쪽에 있죠. 메뉴에 지시어, 그것, 이것, 저것에 대한 이야기, 접속어, 접속부사,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접속부사들을 잘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거야. 도대체 뭐를? 모르겠지. 누구랑 누가 말하는 것도 정확히 모르겠지.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모자 같이 쓰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모자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이 대화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 말하는 이 화자가 누군지 모르겠지. 듣는 이 청자가 누군지 모르겠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지 상황을 모르겠지. 무엇을 같이 쓰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구성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다음과 같은 상황 뭐하고 있어요? 남매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청자와 화자가 나왔고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산을 쓸지 말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산 쓰는 것에 대한 맥락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더 상황. 두 친구가 사물함 하나 같이 쓸 때, 그리고 천막 하나 같이 쓸 때, 도화지 한 장 같이 쓸 때. 이해됐죠? 오른쪽. 편지를 완성해 봅시다. 305호에 사시는 분께 안녕. 저는 아래층 205호에 사는 이서연이에요. 이렇게 편지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몇 번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혹시나 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부탁드릴 것에 밑줄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쩍 저희 집 작은 방 천장 쪽에서 밤 늦게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이 새끼 층간소음 쩐다잉. 작은 방에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시험이니까 뭐예요? 닥쳐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 보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 쿵쿵거리는 소리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잘 때에도 소리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유가 나타났죠. 이유가 앞에 있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의 체크 응집성이 있네요. 다음 주 시험 기간만이라도 쿵쿵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줄 수 있을까요? 뭐하고 있어요?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서로 조금씩만 조심하면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편지를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작품 보잖아? 막 이런 작품 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위에서 존나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슬리퍼 이 새끼가 여러 번 말해도 계속 쿵쿵 소리가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슬리퍼 사가지고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때? 발 없는 휠체어 끈 장애인이 나타나. 그래서 슬리퍼를 뒤에 꽁치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리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왜? 설레?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국어 생활을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4달인 다니엘이에요. 오늘 친구인 민석이 재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재현이가 그분을 반가워하며 다니엘 우리 엄마야. 깜짝 놀라서 너희 형제였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웃어요. 어때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앞에서 우리 엄마야 하면은 세윤이 엄마랑 그 다음에 원희 엄마랑 같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됐지?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두 친구가 형제라고 착각하셨군요. 우리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대명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애라고 써서 우리라고 써서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의 밑줄. 그래서 우리라고 쓰는 게 뭐다? 진짜 엄마와 같은 게 아니라 친밀해서다. 친밀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초딩입니다. 급식이에요. 얼마 전 아빠가요. 아빠의 체크. 설렁탕을 먹으면서 국물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물이 진짜 뜨거워서 아빠는 땀까지 뻘뻘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빠는 왜 거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잼미새끼 책을 아직 덜 읽었어요. 자, 그래서 뭐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가는 그 1번의 가는 그 친밀한 관계일 때 쓰는 게 우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봅시다. 나에서 시원하다가 사용되는 맥락. 아버지께서 땀을 뻘뻘 시원하다고 말씀하셔서 의아하셨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속을 후련하게 할 때의 밑줄 시원하다라고 씁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가 막 뜨거운 물 들어가지고 시원하다 하면 할아버지 냉탕이에요? 이지랄하면 깃방망이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가마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어려운 사건 경험을 떠올려보자. 할아버지가 드라마를 보다가 아까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완전 저 개새끼 아닌데 이런 거야. 남자 주인공이 진짜 차도남이네요 했어. 차도남의 체크. 할아버지가 차도남을 어떻게 알아? 차가운 도시 남자를. 그치?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외국인 친구와 한정 수량 사무소 앞에서 물량이 소진되었다. 이거 완전 닭존떡 개가 지중 쳐다보는 꼴이네 라고 말했더니 닭과 개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몰랐다. 이 새끼 속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면 이 단어는 끝납니다.